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라는 요 단어를 배울 텐데, 요 단어는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는 물론이거니와 뭐 수능이라든지 뭐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단어예요. 엄청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가보개혁. 가보년에 이제 치러진 어떤 개혁이다라고 하는 건데, 가보년이 여기 1894년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일어났던 해랑 똑같아. 자, 우리 정부에서 이 개혁을 이제 추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가보개혁이 언제 그러면은 이제 그 추진이 됐냐면, 우리 잠깐 지난번에 배웠던 그 동학 그 전개 과정을 이제 바라봤을 때, 자, 두 번째 2차 봉기가 이제 일어난 그 이유가 됐던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했을 때 있죠.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우리 정치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이 개혁이 추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일본의 그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보개혁이라는 게. 자, 볼게요. 먼저 이 가보개혁은 크게 1차 개혁, 그 다음에 2차 개혁 이렇게 좀 세분화 시킬 수는 있는데, 자,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우리 어떤 이제 내정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가보개혁 추진하는데, 그 개혁을 이제 도맡아 할 인물을 이제 구성을 해요. 누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냐면, 당시 이제 김홍집, 자, 온건 개화파였던, 우리 또 이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수신사로 파견이 돼가지고요, 조선 책략 갖고 온 사람이죠. 이 김홍집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개혁을 추진해요.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제 관리들로 구성된 어떤 이제 정치, 관리들로 구성된 어떤 정치를 이제 내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가보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당시 이제 이 교정청이라는 걸 폐지를 시켜요. 이 교정청은, 전주하약 맺은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기구였죠. 이걸 이제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 가보개혁을 주도할 기구야. 이게 뭐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가 주도가 돼가지고요, 개혁을 추진하는데, 먼저, 정치면에서의 개혁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왕실 업무 같은 게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어떤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업무도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국내부, 의정부 담당할 부서로 아예 이제 분리를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의정부 6조 이렇게 체제잖아. 그 6조를요 8개로 편제를 하면서 아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아문, 그러니까 기구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 아문 막 이런 것처럼 이제 6조가 그러니까 끝에 있는 기구의 명칭이 조에서 아문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청에 대한 연호를 폐지했다. 우리 조선은요, 기본적으로 청나라의 어떤 이제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연호도, 이 연호라는 것도 이제 원래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따라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이제 연호 안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대신에 그러면은 날짜를 세긴 세야 될 거 아니야, 해를.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개국기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라가 이제 개국되고요. 그걸 이제 기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나라가 건국이 될 때, 1392년 이때부터 이제 해를 이제 세하려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제를 또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제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관리를 이제 뽑는 그런 이제 방식을요 이제 과거제는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좀 잘 나오는 건 이런 게 이제 잘 나오겠죠. 자, 그다음 경제에서는 자 탁지아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재정을 이제 모두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전에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조 그 내용에서 봤을 때 거기 보면은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했죠. 그 호조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야 이때. 탁지 아문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이제 관리한다라는 거고요. 자, 조세의 금납하, 금으로 납부한다 세금을. 여기에서 말하는 금납할 때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화폐로 내게 한다라는 거야. 모든 세금을. 자, 그리고요. 화폐는 당시 조선에 쓰는 화폐는 은이 근본이 된다라는 거야. 은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왜 우리가 이제 화폐를 그러니까 은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냐면 이제 당시 이제 중국 청나라가 이제 은본위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은본위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도량형, 부피, 무게, 길이 이거를 이제 통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보면 이제 법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법제적으로는 이제 평등 사회가 어떻게 가까워진 거야. 대신에 이제 왕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법제적으로 이제 신분제, 그러니까 천민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악한 관습, 나쁜 관습들을 없애요. 예를 들어서 조혼을 이제 금지시키고요. 일찍 결혼하는 걸 이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과부들 원래는 이제 재혼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혼, 제가 이제 허용을 해주고요. 연좌제라고 해서요. 이 연좌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죄를 이제 물 거 아니에요. 처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벌을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 그 다음에 그 부모, 그 다음에 자식들 해가지고요, 3대에 걸쳐서 다 그냥 죄를 물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연좌제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차 갑오개혁이고, 자, 지금 이제 또 위로 잠깐 올라가면, 지금 이제 경복궁 전역한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1차 갑오개혁이 막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도 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일본의 승리가 거의 우세하게 돼요. 우세하게 되니까 일본이 더욱더 우리 그 내정에 간섭하게 되겠죠. 그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좀 거의 이제 이길 듯한 그런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2차 개혁을 추진해요. 자, 이 2차 개혁 때 보면은, 자, 누가 주도하냐면 기존의 이제 김홍집과 그다음에 박영효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개혁을 추진해요. 참고로 이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급진개합하고요. 이 급진개합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급진개합파들은 대부분이 이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박영호도 이제 일본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우세가 이제 점쳐지니까 이 박영호가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내각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이 궁극기무처를 폐지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또 일본이 이제 고종을 시켜서 홍범14조라고 해가지고요, 이러한 이제 근대적인 어떤 헌법을 이제 이거 반포입니다. 여기 반포. 반포시켜. 그러니까 알리게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공 청산하자, 청나라에 대해서. 또 이전에 1차 때 이제 아문이라고 이제 불렀잖아. 그 아문을 이제 부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면은 조라고 이제 불리다가 아문 요렇게 이제 바뀌다가 마지막에 이때 되면 이제 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여러 이제 사료들이 나올 때 무슨 6조 막 이런 그 6조에서 2조, 호조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면 갑오개혁 이전이구나. 아문 이런 거 나오면 갑오개혁 때구나. 그다음에 부 막 이런 게 좀 등장하면 갑오개혁 좀 이후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시기를. 그래서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 면에서는 자, 재판소를 이제 만들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입국 교서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해요. 이 교육입국 교서가 이제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근대적인 학제, 초등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그러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막 이런 편제로 해가지고요, 근대적인 학제를 적용하겠다. 또 이제 국가에서 교과서를 이제 발행을 하고요. 또 국가에서 만든 관립학교들, 소학교라든지, 또 이제 소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가르칠 선생님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외국어 학교, 이런 학교들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야. 이 교육부 조서 발표하고 나서요. 자,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냐면, 또 잘못했다.
연도가 잘못됐네요. 이게 1895년입니다. 자, 이제 이 청일전쟁에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어요. 승리를 거두고, 자,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이에요. 자, 이 조약이 이제 맺어지고요. 자, 이제, 이 시모노세키라는 건 이제 일본 그 지명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이 랴오둥 반도를 이제 빼앗아요.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 랴오둥 반도라는 걸 이제 빼앗아 가게 되는데, 랴오둥 반도가 뭐냐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 봤을 때 여기 중국강 여기가 이제 요하라는 지역이죠. 이 요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동쪽을 우리가 요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쪽을 요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랴오둥이라고 하는 건 요동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을 중국말로 하면 랴오둥이에요. 그러니까 요동 지역을 일본이 이제 빼앗아갔다 이런 거예요. 차지했다. 결국에는 일본이 이 요동 반도를 이제 차지해가지고요. 요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대륙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의 이런 대륙 진출을 이제 못마땅해 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당연히. 당시에 이제 여기 우리 조선 위에 있던 러시아가 이제 못마땅해 해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오려는 남하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이제 대륙을 진출하겠다. 올라가려고 해. 당연히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이제 독일과 함께 간섭을 해. 그걸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일본한테 이제 어떤 압박을 넣는 거야. 너 그 청나라한테 빼앗은 야오둥 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 야오둥 반도를 다시 이제 반환을 해요. 자, 반환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이제 끝난 거야. 자, 자, 이제 내려와서 보면, 자, 자, 이렇게 해서 삼국 간섭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 조선 정부에서 입장에서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었어. 왜냐면은,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엄청 발달된 나라였단 말이야.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일본과 전쟁을 해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 중국이. 엄청 이제 큰 사건이었고요. 근데 그 일본을 또 이제 압박했던 나라가 있는 거야. 보니까, 러시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이제 견제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러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된 또는 러시아와 좀 이제 친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러파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요 일본을 견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자객을 보내서 우리나라 왕비를 이제 죽이게 돼요. 자,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를 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을미사변, 이라는 사건이고요. 여기 지금 연도가 다 잘못됐는데, 1895년입니다. 을미사변. 자, 그래서 을미사변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조선 이제 그 정치에서 다시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왕비 죽이고 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면서 개혁을 또 추구를 해요. 자, 이 1895년이 뭐냐면, 을미년이라서 이제, 을미개혁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꾸려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대요. 이 을미개혁의 개혁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종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천연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병이야 이거 질병이에요. 이게 이제 걸리면 피부가 막 이제 곪으면서 피부가 막 썩으면서 이제 죽는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병인데 전염성이 엄청 강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방 접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방 접종 하잖아. 지금 보면은 예방 접종 하는 게 그 그러니까 그 질병을
그러니까 병균을 이제 예방 접종할 때 이제 몸속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약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게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카락을 짧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렀죠. 그래서 상투를 틀었죠. 남자들 이제 머리카락 이제 짧게 잘라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단발령 해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왕이. 그래서 고종이 먼저 이제 그 단발을 해요. 자, 대신에 자, 머리카락을 잘라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성리학 국가니까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다. 그러니까 모든 신체는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라니까 당시 이제 막 성리학을 고수하는 이런 유생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면서 의병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을미의병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력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달력 날짜를 셀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달력 지금만 봐보세요. 그러면 양력, 음력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지금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세잖아요. 옛날에는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셌단 말이야. 태양력은, 그러니까 양력은 결국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날을 센 거고, 음력은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날짜를 센 건데, 이 지금처럼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세는 게 이 을미개혁 때부터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편사무를 이제 실시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우편사무 실시하는 거 이전에도 한번 들어봤죠. 갑신정변 때 우리 우정천국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편사무 업무 시행 이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정변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편사무 업무가 중단이 됐어. 중단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우편사무 업무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연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막 이제 만든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학교 설립은 아까 우리 위쪽에 뭐 교육입국조서 막 이야기했잖아. 이 교육입국조서가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러한 을미개혁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요. 의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특히나 이제 좀 컸던 거는 단발령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명성황후 시해. 그러니까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의병이 벌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연도가 다 잘못됐어요. 이게 8이랑 9가 꼭 바뀌었어요. 자, 1896년인데, 자, 이 아관파천이라는 게 뭐냐면, 아관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는 거야. 파천, 옮겨갔다. 피해서 옮겨갔다. 이러한 뜻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을 피해서 옮겨갔다. 누가? 바로 고종이. 자, 고종이 이제 생각하기에 딱 봐봐요. 지금 상황을. 왕비가 지금 일본이 이제 자객을 보내서 왕비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궁궐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를 이제 피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당시에 이제 보니까 삼국간섭에서 봤듯이 러시아가 이제 좀 강대국이잖아.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거처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은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 안에 있는 거죠? 이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한양 안에, 지금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화여고도 있고, 그런 곳인데, 잠깐만요. 이하여고도 있고 하는 그 곳이 이제 정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을요. 이 정동에 여러 이제 외국의 그런 공사관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 안에 그 정동에.
그 중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고종이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을미개혁은 이제 중단이 돼요. 자, 지금 오늘 어떤 핵심적인 거, 지금 가부개혁, 그 다음에 이제 삼국간섭이 일어나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이 추진이 되고, 아간파천이 일어났다까지. 요 지금 사건들 엄청 중요하니까 지금 몇 번을 봐도, 이제 중요해요. 자, 이 가보을미개혁의 이제 의의와 이제 한계점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건데요. 자, 의의를 보면, 자, 정부가 주도한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개화파. 우리 뭐 김홍집, 뭐 중간에 보면 뭐 김홍집이나 뭐 박영효 막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잖아. 다 개화파들이잖아. 개화파들의 어떤 뜻,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들의 요구가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을 보면 결국에는 이거 가보개혁도 그렇고 을미개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막 조종하고 막 이랬던 거 결국에는 일본이다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간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좀 이제 얻지 못한 그런 이제 부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군사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는 군사제도를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은 군사제도와 관련된 개혁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어떤 요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토지제도 좀 개편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세 번째 주제 가보을미개혁 요 내용들 엄청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